선배 의원 여러분, 또 국무위원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저는 그 ODA 예산 자꾸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 구조가 우리 이명박 정권 때 자원외교한다면서 해외로 예산을 많이 쏟아부었다가 회수도 못하고 속칭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하는 알도 듣도 못하는 그런 자들이 또 수십조의 불법적 이득을 취한 그런 사례와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차관님, 외교부 차관님 나와 계시죠? 예, 우리나라 지금 ODA 예산이 2025년도에 그러니까 ODA 예산이 2022년도에 비해서는 2조 6천억, 2023년도에 비해서는 2조 1천억이 증가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조 원이 갑자기 증액이 됐습니다. 예, 그건 확인하셨죠? 제가 파악하기로는 1.5조 원인 걸로 아는데요. 정부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22년도 대비 2조 6천억 증액이 됐고요. 네. 2023년도 대비 2조 1천억 증액된 그런 결과입니다. 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네. 첫 번째 의문점입니다. 증액 규모가 갑자기 너무 커졌다. 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예. 동시에 이때 R&D 예산을 5조 6조를 삭감하고 ODA 예산을 갑자기 2조를 늘려놨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그때 굉장한 갈등이 있었던 해인데, 두 번째로 ODA 예산을 증액을 해놓고도 사전 사업성 검토 같은 게 전혀 없었다. 그때 기재부에서도 굉장히 몰아쳤던 기억이 납니다. 2조 6천억 증액된 거를 어떻게든 소화해 보려고 여기도 저기도 그냥 사업성 검토 없이 일단 올려라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게 두 번째 문제고요. 세 번째는 그럼 ODA 예산이 빠져나가서 갔는데 이게 그 해당 지원 받는 국가에서 어떻게 지출이 됐는지 나중에 이게 확인이 되느냐, 그러더니 확인이 거의 어렵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PPT에서도 이게 나중에 어떻게 지출이 되고 어떤 효과가 있고 사후 검토 같은 게 안 된다. 이게 세 번째 문제고, 네 번째는 주로 지원받는 국가에다가 이제 차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데, 이상하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민간한테 많이 가더라. 그래서 민간 혹은 국제기구 협력차관, 특히나 민간한테 많이 가서 이 민간이, 그러니까 해외 지원받는 대상 국가에 있는 민간이죠. 얘네들이 어떤 장난을 치는지 우리가 여기서 관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걔들이 낸 자료를 우리가 어떤 공적 루트를 통해서 확인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재부에서도 외교부에서도 사후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손 놓고 있는 실정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아까도 말씀드린 민간협력 전대차관, 이게 1987년도 이후에 30년 만에 등장을 했는데 1987년에도 약 30억 원 정도밖에 안 됐던 민간협력 전대차관이 갑자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1,500억 이상의 그런 예산이 잡혔다. 근데 이 민간협력 전대차관은 사업 목적이 없어도, 구체적인 사업이 없어도 그냥 그쪽 나라에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서 어디다 썼는지 막 빼먹어도 된다는 그런 돈 아니겠습니까? 외국 차관님 알고 계시죠? 예, 전대차관과 또 EDCF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차관 자체가 특정 기관을 경영해서 가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희 외교부보다는 다른 재정부서에 해서, 예, 그거는 아무튼 뭐 정부 내에서 누구 관할이냐 그 따지실 문제고, 아무튼 민간협력 전대차관이 캄보디아에 648억 정도, 인도네시아에도 648억, 그다음에 국가를 미정한 돈이 또 250억 원을 예산으로 잡아놨다는 거예요. 2025년도에. 그래서 1,5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예전에 1987년도에 한 번 했던 그 30억짜리 그때 예산보다 지금 50배 정도 되는 민간협력 전대차관이 지금 2025년도에 설정이 되었고, 그나마 이것이 지금 어떻게 지금 집행이 됐는지, 그다음에 나중에 이거 어떻게 검토를 할 건지가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5가지의 문제가 있다는 거고, 특히나 캄보디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할 정도로 이게 통일교 로비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수사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니까 지금 지출 조정할 때 빨리 이거를 갖다가 지출 조정을 해서 국민의 혈세가
외부 기관으로 헛되게 나가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드렸던 거고요. 그거는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 국가 미정으로 잡혀 있는 민간협력 전대 차관 250억도 빨리 이거 지출 구조 조정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크라이나에도 지금 얼마가 지원됐는지 혹시 차관님 알고 계십니까? 우크라이나 4억 불 정도. 예. 우크라이나도 지금 그 코이카에서 1억 불이 무상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한 1,400억이 이미 나갔죠. 1억 불이 전체 나간 건 아니고 1억 불 규모의 예산에서 일부 지출이 되고 있는 지출이 걸로 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에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께서 작년인가요? 21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죠. 그건 실제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고 일종의 플래지가 있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2030년까지 어떻게 나눠서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네. 국제 협력 기구가에 어디 가서 지금 그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약속을 그렇게 하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재부가 담당하는 EDCF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구체적인 사업 프로포절이 들어와야 집행이 이루어지는 거고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사업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코이카를 통한 무상 원조도 있고 수출 금융 지원도 있고 뭐 인도적 지원도 있고 유상 차관도 있고 또 2030년까지 분할해서 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갑자기 또 아프리카에 10억 달러 지원한다고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거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10억 달러 한다 그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는 100억 달러로 기억하고 있는데 예.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10억 달러 정도로 나와 있고 이것도 좀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이렇게 ODA 예산이 지금 2조 원 이상 증액이 되면서 이런저런 국가로 가는데 이것이 어디에 쓰여져 있는지 확인도 안 되고 사전 검토도 안 되고 지금 ODA 예산이 나가려면 저희 그 법을 보니까 사업 발굴하고 타당성 조사하고 사업 심사하고 사업 승인하고 정부 간 협정 체결하고 차관 계약 교섭 및 체결하고 컨설턴트 고용하고 구매하고 사업 실시 및 자금 집행 사후 관리 이런 절차를 쭉 거쳐야 되는데 이런 걸 갖다가 완전히 그냥 무시하고 2024년도 예산 편성할 때 막 집어넣으라라고 해서 그때 난리 난 거 아니겠습니까? 2025년도도 또 똑같은 게 예산이 좀 반영된 거고요. 이것부터 빨리 지금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경환 의원님, 사실 ODA 예산 전체가 이제 외교부 지적 사항은 제가 유념하겠습니다만은 외교부가 전체 관할하는 게 아니고 외교부는 생각보다 분절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저희 또 각 부처, 심지어 지방자치단체까지 분절화되어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실에서 전반적인 정책을 짜서 저희에게 방안을 주고 있고 무상원조와 관련 부분은 저희가 이제 주도로 하긴 하는데 국제경제 입장을 통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좀 그러나 지금 금액이 많이 늘고. 네, 차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외교부에 한정된 일뿐만 아니라 기재부에서도 당연히 ODA 예산을 갖다가 관리를 해야 되고 사전이라든가 사후 검토 타당성 다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기재부 1차관님 담당인가요? 이게 혹시요? 2차관님입니까? 1차관님. EDCF는 1차관 담당. 1차관님. 예, 제가 말씀드린 그 문제점 좀 이제 같이 공감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오전 질의에 점검해 보겠다 했고요. 그 전대차관 아직 집행이 아직 아예 안 된 걸로 현재 확인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건은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인도네시아 건은요. 그 인도네시아 건도 649억 원이 있고 국가가 정해지지 않은 것도 250억 원이 있으므로 그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차관도 사실은 삼부토건 주가 조작 관련해서 특검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특검에서 그 뭐 이정호 씨라든가 김건희 그다음에 BP 블랙펄 패밀리에 대한 계좌에 대한 포괄적인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그거 다 들여다 보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뭐 이제 90일 이내에 얼추 이제 결론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망신 나가기 전에 저는 사전적인 국가에서 사전 검토하고 그런 의혹이 있는 것들에 대한 투명성 있는 사후 검증이 필요하다. 사전적인 좀 대응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예, 말씀하신 대로 지원 필요성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건 좀 빨리 점검을 해서 저희 의원실로 이 예결이 끝나기 전까지 보고 좀 해.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